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마은혁, 그 다음에 그 정계선 두 명의 그 헌법재판관 후보들요. 이자들의 그 친중 활동 또는 이제 그 친중국 판결, 이게 큰 문제가 되거든요. 이 문제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 관저 앞에 뭐 집회에 가도요, 조선족들에게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자들이 계속 그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아마 중국의 지령이나 또는 이제 그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이제 그 아마 왜 조선족이 북한하고도 많이 연결돼 있으니까 상당히 그 지금 탄핵 집회 가보면요. 아니 중국 떠드는 소리가 중국인데 목소리는 없잖아요. 조선족.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 저번에 저 정병 사진들도 이게 보여줬고요. 지금 중국의 내정 간섭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만약에 이재명이나 좌파 정권 쇠쇠 외교를 들었으면 너무 중국, 러시아, 북한에 치우친 이것 때문에 그 미국이나 일본에 상당히 그 위협이 된다고 미국 의회 조사국이나 여러 군데의 그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영국의 그 파이낸셜 타임즈 신문에서도 이제 그 이재명이 선동가다. 상당히 대명에게 위험하다. 지금 재판 리스크까지 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 이재명의 중국 쇠쇠 외교 상당히 우려를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교가에서. 이 문제는 우리한테도 심각한 게 지금 선거권하고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선거권의 가장 중요한 게 호혜주의입니다. 상호주의. 상호 호혜주의. 똑같은 게 기준으로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에 가서 투표권 행사했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지방선거는요, 지방선거는 이제 조선족이나 외국인한테도 일정 거주하면 이제 투표권을 주는 거예요. 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안 주는데 왜 지방선거는 주의되죠?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왜 주의되는지. 똑같은 조건으로 준거하고 해야죠. 그게 외교에서 상식이잖아. 대원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주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에 얼마나 삽니까? 중국 조선족이나. 그러니까 이제 김원혜 후보가 김동연 한데 얼마 차이 안 났잖아요. 뭐 5, 6만 표 차이 났나요? 그러면 조선족 몰표만 넣어도 중국은 전부 좌파 이재명이나 문재인이나 좌파 쪽에 찍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공산주의 국가니까. 근데 그 표가 엄청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수도권이 엄청나게 어려워졌잖아요. 수도권이. 그 중에 하나가 그 조선족이나 이런 데 그 집단 몰표도요. 무시는 못 하는 거예요. 무시는 못 하는 거예요. 그 표가 수도권의 각 지역에 2, 3천 표씩만 해도 차이 나는데 거기 중국에 몰표가 나오면요. 지방선거는 특히 어려운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 문제는 선거권도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이번에 이 헌법재판관 후보 2명이 친중국 활동이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먼저 마은혁부터 한번 볼까요? 마은혁은 이제 이거 이전에요. 옛날에 반국가 활동으로 이제 구속도 많이 됐잖아요. 지금 이번에 청문회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마은혁이가. 야, 쟤하고 오래전부터 허영호제 했으니까 제가 얼굴은 머리 허영이게 얼굴은 하나도 안 변했더라고. 근데 이번에 강기갑이하고 옛날에 그 왜 민노당 공소기가 12명씩이 됐잖아. 근데 그 판결이 대법원이 뒤집어졌잖아요. 근데 자기는 대법원 판결도 납득이 안 된대. 와,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해버리는 이런 분이 헌재 재판관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분이 헌재 재판관 하면 말이 되느냐고. 그러면서 아직도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분이 헌법 질서를 수호한다고 재판관 하는 게 코미디 넌센스 아닙니까? 근데 마은혁 이분이요. 재판할 때도 이런 게 있었더라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옛날에 그 재판 영화 중에요. 옛날에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었죠. 청년 경찰 이런 그 영화가 있었잖아. 한 500만 명에서 560만 명이 봤다네요. 청년 경찰 560만의 관객이 왔던 뭐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지
하여튼 이 조선족이 범죄를 다룬 영화인가 봐요. 조선족도 이게 범죄 많이 하잖아. 실제 팩트잖아요. 범죄가 없나요? 근데 조선족의 범죄를 다룬 청년 경찰 560만 관객 이 영화를 상영하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중국 동포 조선족 60여 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한 거예요. 2020년 3월에 조선족 중국 동포 60명이 이 영화가 왜 우리 조선족을 비하느냐, 왜 우리를 갖다가 범죄자 취급하느냐 이런 식으로 제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는데 이게 너무나 황당하잖아요. 아니 실제 이런 범죄도 있고 영화라는 게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영화라는 게 표현의 자유도 있고 그럼 조선족 범죄가 하나도 없냐고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고 그게 1심에서 당연히 영화를 만든 제작사가 당연히 1심에서 이긴 거죠. 승소한 거예요. 그런데 마은혁 판사가 1심 판결을 뒤집어 버렸다. 그러면서 이게 조선족 편을 들은 거예요. 마은혁 판사가. 그러면서 이게 그 제작사는 영화 제작사입니다. 중국 동포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라. 이게 뭡니까 이거? 뭘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약속해라고 판결을 내린다는 게 진짜 황당무계하잖아요. 아니 영화입니다. 영화. 그럼 이게 중국 동포나 조선족을 범인으로 영화도 못 만듭니까? 표현의 자유도 떠나서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영화도 못 만드냐고. 그럼 중국에서 영화를 만드는데 한국 사람이 범죄자다. 그러면 이게 그 영화 제작사는 한국 사람한테 다 사과하고 배상해야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는 판결이냐고요. 와, 이런 사람이 현재 재판관 하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고. 대한민국 어떻게 되느냐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판결 이전에 말이 됩니까? 이런 게 황당무계한 판결을 내리고 옛날에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고 말이야. 이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한덕수 대행 절대 임명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임명 권한이 있고 없고 떠나서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 임명하면 안 된다 말이죠. 국회 추천 몫이라고 마음대로 다 합니까? 대통령이 허수아비입니까? 보고 이게 결격자만 안 하는 거지. 하여튼 뭐 임명은 어차피 안 할 거니까 절대 이런 사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요. 또 한 명 돼 있잖아, 좌파. 바로 이제 이거 정계선, 정계선. 제하고의 그 제가 대학 1년 선배를 했죠. 그 남편도 저하고 학생회장하고 친한 분인데 황필규 이야기 했잖아. 법무부의 공감회. 거기에 그 김이수가 대표다. 김이수가 누구다? 지금은 이제 그 탄핵 소추인단.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인단의 변호사 17명 중에 대표가 김이수, 그 다음에 그 송도한, 그리고 이제 이광범, LKB 3명 아닙니까? 그 김이수가 탄핵 소추인단 대표인데 거기에 정계선의 남편이 그 근무해. 그러면 이게 정계선의 표는 보나 안 보나 이게 윤석열 대통령 파면하라 이렇게 판결하기 뻔하잖아. 그러니까 자꾸 재판하는 도중에 검사가 국회인데 검사가 판사를 자꾸 2명 채우면 안 되잖아. 왜 소추하는 국회가 재판하는 판사를 자기들이 채우였냐고. 다 끝나고 채우려면 재판 끝나고 다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 재판. 근데요 이 황필규 이분도 이게 참 이게 또 제가 옛날 대학 선배고 뭐 또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막 요강이 좀 그런데 이 황필규 이분도 이게 그 친중 활동으로 이게 유명합니다.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 공익 소송한다면서 주로 외국인들 정치 활동을 허용해라. 외국인 참정권 이 활동하는 분이 황필규입니다. 지금 보세요. 외국인도 이게 그 기본권 주체로 다 이게 그 권리 정치 활동 권리 모든 걸 다 이게 그 해야 된다. 외국인도 그러면서 이게 그 외국인도 이게 그 기본권 제한하는 거 다 없애가 국내 우리 사람 똑같이 해야 된다. 이런 이게 그 운동을 주로 하는 거예요. 참정권도 주고 외국인도 이게 마음대로 이게 표현의 자유 주고 마음대로 다 해야 된다. 이런 이제 활동하는 분이 황필규 정계선의 남편입니다. 야, 정계선도 이게 얼굴 하나도 안 변했던 막 학창 시절에 봤는데 이번에 청문할 때 봤죠? 그 박지원이하고 짜고 치는 둘이 뭐 꼭 데이트하는가 둘이 막 주고받고 짜고 치는 거 봤죠? 좌파 중에 좌파입니다. 근데 그 남편 황필규가 친중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왜? 제가 통계를 봤더니 5년 동안 이제 국내 체류 외국인이요. 중국 사람이 94만 명이야. 중국이 94만 명이라니까?
표가 엄청나요. 94만 37.6%요. 그 다음에 베트남이 27만 명 10.8%야. 그 다음에 태국이 20만 명 8.1이야. 그러니까 베트남, 태국이 2등, 3등인데 1등이 압도적으로 37.6이 94만 명이 중국인인데 이분들 위해서 일을 하는 이게 황필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중활동하는 거지. 야, 헌재 재판관까지 친중국인으로 다게 그 친중 인사력이 다 바뀌면 우리나라에 중국 진작에 영향권 하에 들어갑니다.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게 뭐니 해도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일 동맹이 중요한데 중국의 그 전체주의, 공산주의, 중국 영향권에 그대로 먹히는 거예요. 중국 사람도 봤잖아. 무자비하게 옛날에 사드 보복이가 그때 롯데는 얼마나 당했습니까? 봤잖아요. 지금 우리 정치권의 이재명이도 중국 앞에서 말하면 안 된다. 무조건 쉐쉐해야 된다. 그 손으로 쉐쉐쉐쉐 하는 거 봤잖아요. 이재명. 문재인도 중국만 가면 중국은 높은 봉우리고 우리는 낮은 산이다. 우리가 잘 받들겠다. 그러면서 뭐 황하가 만 번을 굽이쳐도 반드시 동쪽으로 간다. 이러면서 그 만절필동 노영미가 썼죠. 노영미가 중국 대사할 때 만절필동 이게 옛날에 4대주의 모아 사상이거든요. 그 송시열이가 화양동에 그 가면 서원 있잖아요. 우리 그 충청도 거기에 가면 이게 만절필동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좌파들이 우리는 100번, 10,000번 굽이쳐도 오로지 중국을 섬깁니다. 이게 이거거든요. 지금 정치권 인사가 이 모양인데 지금 재판관도 이번에 전부 친중 인사로 다 바뀌면요.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어요? 참 이게 심각한 문제다. 제가 이번에 그 마흔역과 말도 안 되는 판결, 친중, 그 다음에 그 정계선과 남편의 친중 활동, 이걸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이런 그 중국의 공작, 배후에 중국이 계속 이 탄핵이나 선거나게 조작에 계속 끼어들고 가담하고 국내 내정 간섭을 하니까 제가 이런 비판을 하는 거고요. 이것만으로도 2명은 임명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